노동자만이 아니죠. 교통사고에서 다른 사람들도, 도로에 있는 다른 비화물 노동자도, 시민들도 교통사고에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류대란이 낫습니까? 안전대란이 낫습니까? 사흘째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속보입니다. 이 가동이 중단되는 산업 현장이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는 물론 자동차와 수소 충전소까지 이 파업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입니다. 평소라면 레미콘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로 붐벼야 하지만 레미콘 배합 설비 시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시멘트 저장소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루 평균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펄크 차량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뭐 전혀 없으니까 거의 바닥까지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 수치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시멘트 업계의 매출 손실은 사흘간 450억 원을 넘었다고 한국시멘트협회는 밝혔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공장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물량이 공급돼야 하는데 실어 나를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번엔 파업 현장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강경 대응 속에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이 3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공정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파업 지침이 내려지면서 화물연대 소속 부품 공급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다 멈춰서기를 반복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는 신차를 직원이 직접 운전해 차고지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점차 늘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파업으로 우리의 삶이 그들의 노동에 기대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주를 좋아하는 애주가인데요. 소주 대란이어서 소주 많이 못 사는데 혹은 많이 못 먹는데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야지 그들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멘트 대란, 철강 대란 얘기합니다. 시멘트 업체, 철강 업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작년에 87조 매출액이 포스코 홀딩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현대제철은 27조라고 합니다. 운송 위탁업체에 얼마나 배분했고 운송 원가가 어떻게 했고 그 운송 원가에서 실제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운임을 주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강업체 대란 혹은 시멘트 대란, 소주 대란만 얘기합니다. 전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배를 채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가의 얘기입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늘리는 것이 화물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2016년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안전된 임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화물 노동자와 같은 특수노동자, 이른바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안전한 권리가 있고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위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파업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유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를 하는데 불법부터 먼저 나옵니다. 권리는 보장되어야지 권리죠.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하자마자 파업을 선언하자마자 불법 엄정 대응 무관용이라는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권리와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안전대란이라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대란이 아니라 안전대란을 막는 것이다라는 거죠. 화물 노동자들이
교통사고의 절반이 화물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낸 화물노동자들의 41%가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듯이 화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이죠.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속을 할 수밖에 없고 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화물노동자만이 아니죠. 교통사고에서 다른 사람들도 도로에 있는 다른 비화물노동자도 시민들도 교통사고에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류대란이 낫습니까? 안전대란이 낫습니까? 네, 지금 시각 6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면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하나둘 나오는 등 가시적인 피해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과 화물연대, 정부 사이에 아직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젠 야당이 대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남 파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자율주행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동이 아직 조금 덜 스무스하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병이었으면 기합 한번 받았을 것 같아요. 원 장관은 노조와 큰 갈등이 없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 국회에서 야당이 주선한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물론 그동안 관련 논의를 미뤄왔던 여야 정치권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